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밥 먹고 왔는데 돌아버려. 아이고, 그 다음에 뭐냐, 이거 217번에 217수에 앞에 뭐하고 왔어? 밥 먹고. 척진인간하고 왔구만. 척진인간.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또 이 출문석비라고 하는 문을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들들려서 허공에다다고 이렇게 휘둘러 보는 거,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 역시도 경어선사가 문을 계속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모처럼 만에 남쪽에서 이제 이 경어선사를 방문하는 시기가 있어요. 1년에 2번. 명절 때, 즉 추석 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설날에 오고, 이렇게 2번을 이제 그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친척들도 오고, 또 경어스님 아는 그 스님들도 다녀가고, 또 전봉준 측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은 또 추석이 지나가지고 그 남쪽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3명이. 근데 경어선사가 이게 그 어디로 오늘 밤을 재울까라는 생각을 하려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 시를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기회 산찰 부연정이요. 레도 구어 청망영이라 영일 교화 난변백이니 심추 항로 희로청이구나. 기회 몇 번이나 산찰에서도, 산에 있는 사찰에서도, 그러니까 속세에서만 흥망성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산에서도 흥망생쇠를 몇 번이나 다시 반복하였더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개 연자, 뿌연 안개에 쌓이는 거고, 그 다음에 정자는 물가 정자니까 안개가 꼈다가 물가로 갔다가 이래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여기서 흥망성쇠는 연정이 흥망성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몇 번이나 이 산에도 흥망성쇠가 왔더냐, 이런 말이지. 나 역시도 산찰에 있는 중이지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우리 그러니까 산에서, 산찰에서도 흥망성쇠를 맛보고 있구나 라는 이런 얘기를 경서사 쓰고 계시고 있고요. 레도구어 정망형이라, 레도 도착했다 이 말이야. 어디? 거북이가 호수에 도착해가지고, 레도는 몰래 도착할 거북이가 호수에 들어가 버렸어. 여기 도착했어. 즉 여기서 말하는 거북이는 경어선사가 되겠죠. 그 경어선사가 호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즉 삼수갑산에 돌아 숨었다, 이런 얘기고, 돌아서 뭐 하고 있어요? 정망형이에요. 정망. 고요하게 모든 형상을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형상을 잊어버렸다니까 여기서 형상은 뭐예요? 경어선사가 승려의 신분을 버리고 유관 속복을 하고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죠, 지금? 삼수갑산에 와서 훈장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형상을 다 가려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또 영일 교화 난변백이라 영일 밝은 날에 밝은 해가 가려졌어요. 교화에 가려졌어요. 교화는 뭐예요? 교는 교회, 바깥에 교회. 응? 교회의 들판에 여울, 노을이라고 그러죠. 연하라고 하는 것은 안개연 노을자인데, 들판에 안개에 가려져서 난변백, 흰백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서는 전봉준 장군이 밝은 해가 떠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지금 역적으로 몰려서 죽어버리고, 그 잘잘못을 드러나는 그 명백한 그것을 지금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가 자기 자신은 거북이가 돼가지고 호수에 들어버렸고, 전봉준 장군은 밝은 해가 안개에 가려가지고 그
그 흰빛을 가려 끌어뒀다라는 얘기를 한탄하듯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남쪽에서 경호선사 친척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천봉준 장군 친척들도 왔겠죠. 보니까 이것이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려기가 어려워라. 심추 항모 희류 청이로다. 그러나 이런 얘기죠. 깊은 가을, 깊어지는 가을이니까 지금 추석이 지나가지고 이제 9월 18월 15일이 지나서 이제 가을로 깊어가고 있죠. 항목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거리항이니까 그 거리가 마을이에요. 마을항. 마을에 나무들이 가을로 깊어가면서 점점점 고목이 비틀어져 가고 있죠. 물기가 없어지지만 그 속에서 뭐가 보이더라. 희유청이 보이더라 이 말이야. 기쁘게도 그 청색이 머물고 있더라. 이런 얘기는 그 가을에 깊어가는 가을에 고목이 말라가는 그 속에도 그 푸른 빛이 보인다는 것은 내년을 기약하는 봄을 기약하는 푸른 봄 소식을 머금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안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 남쪽에서 사람들이 온 거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러나요. 일소 수월 지연분이라. 일소 하룻밤. 소자는 하룻밤을 말하는 거예요. 밤. 하룻밤에 비록 호련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연분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인연이 갈라질 인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이제 여기서 며칠 밤을 와서 묵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룻밤 새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만 우리는 가야 돼. 그리고 헤어져. 그럼 언제 만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런 슬픔이 있다는 것을 경호선사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일소솔지연분이라. 만사염내 부치성이고, 만사를 생각해 보니까 염내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을 끌어오는 거를 염내라고 그래요. 일부러 생각을 끌어오는 거. 그러니까 생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날을 왔어. 이게 천봉준 장군 친척도 오고 누가 오다 보니까 그거를 일부러 끄잡아다가 지난날의 만사를 들여다 보니까 그냥 다 마음이 아파. 그래서 어디에 붙여버려요. 그냥 붙일 뿐은 말이에요. 거기다 핑계댄다 이런 얘기지. 어디에 핑계대? 취성에. 술이 취했고 깼고 그냥 술을 드시면서 이 말 저 말하면서 취성에 그냥 이 만사를 거기다가 맡길 뿐이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후약 행마군의 경이라. 훗날의 약속. 우리가 헤어지면서 뭐라고 약속해요? 내일 또 올게. 내년에 또 올게. 추석에 또 올게. 명절날 또 올게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좋은 날 다시 만나세. 좋은 날 다시 만나세가 뭐요? 행화. 살구꽃이 행자죠. 행화 도화. 도화 행하자 목숨갖고 살구꽃. 도화 행하에 그 약속을 하고 있는데 망망한 구름이 그 바다구름에 막혀가지고 격자는 바다구름이죠. 망망한 창망한 바다구름에 맡겨서 바다구름이라는 얘기를 왜 썼을까요? 앞을 짐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래가 희미하다 이런 얘기죠. 구름 바다에 막혀가지고 즉 어두운 안개가 많이 껴있어. 그래서 그 앞을 볼 수가 없어. 아득해. 그래서 우리는 무슨 꿈을 기약할 수 없다. 아득한 살구꽃 약속을 기약할 수 없는데 그게 구름 바다에 막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경호선사는 출문 초창 석비정이라 문을 나섰어요. 초창. 이 초창이 또 나왔죠. 초창은 경호선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초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초자는 똑같이 이게 들어있다 그랬죠. 초창은 무슨 창이랬어요? 초창. 이게 초자고 그 다음에 창자는 어디 갔어요? 여기다가 장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경호선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 근데 제일 많이 써먹죠. 초창은 뭐랬어요? 사전적 의미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사회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개인이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서 그것을 풀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 분한 심정, 그거를 초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 경호선사한테 맞는 말이죠. 천봉준 장군으로서 사회적인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는데 경호선사가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섭섭해하는 모양, 그거를 우리가 초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선사가 초창이 들어가지고 석비, 이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오늘은 하도 심심해서 어디에나 오르고 싶다, 정자에나 오르고 싶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정자라고 하는 것을 저 한문을 보니까 정자 정자가 아니고 저거는 머무를 정자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고치고 싶죠.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그동안에 써내려온 거를 보면은 이거를 그렇게 써왔는데 사실은 경호집이 고칠 게 많아요. 이것도 내내 이제 뭐 그 뭐죠, 시베타, 한국불교전서에는 시베타나 또 누구 성명정 스님이 쓴 거나 뭐 이렇게 다 저게 돼 있어. 근데 사실은 저게 정자 정자를 써야지 저걸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정자에다 오르고 싶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슬퍼가지고. 여기서는 또 하심심하여라고 한 걸 보니까 저 하심심하여는 성명정 스님이 이렇게 쓰신 건데, 성명정 스님인들 뭐 이 동학농민이 혁명이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심심해가지고 낮에 할 일 없어서 주장자를 휘두르면서 정자에 가고 싶다라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 내가 쓴 거에는 슬퍼하여로 바꿔놨죠. 초창이니까 슬퍼하여지 어떻게 심심하여가 되겠습니까? 성명정 스님도 절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바꿨다고 말했죠. 출문석비 문에 나와 주장자를 저어본다. 산사에 몇 번이나 흥망성쇠를 반복하였더냐. 거북이가 허수에 들어가서 고요의 영상을 잊어버리고, 이 거북이는 경호선사랬죠. 밝은 해가 안개에 가려서 그 흰빛 가리기가 어렵다. 이 밝은 해는 전봉준이라고 했고요. 깊은 가을이 또 마을의 고목가지에는 고목이 많이 물 없는데 무슨 물기를 품고 있다? 푸른 색깔의 이거를 품고 있는 걸 보니까 어더라? 봄 소식을 머금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하룻밤 잠이죠. 밤을 있으나 하룻밤을 자고 나면 허련히 우리가 내놓아질 인연일 뿐이다, 이런 얘기야. 내놓아질 인연임을 우리는 뭐한다? 알고 있다. 여기 알고 있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사를 접내, 생각을 일부러 끄집어 가지고 나오는 거를 접내라고 한댔죠. 만사를 일부러 가지고 끄집어 내어 보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추성에 맡기자, 이런 얘기야. 취한 듯이 깬 듯이 그냥 술 먹으면서 맡기자, 이런 얘기고, 우리가 뒷날 아득한 살구꽃 약속, 다시 좋은 날이 있다면, 살구꽃 약속은 좋은 약속이죠. 좋은 날이 온다면 만나자고 하는 그 약속은 운해에 가려가지고, 울음은 뭐야?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구름 낀 바다에 우리가 망망이 창망하게 떠 있어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막혀 있어서 이것을 아득한 살구꽃 약속을 기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오늘 또 하슬퍼하여 추장자를 짓고 정자에나 올라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자는 정자 정자를 써야지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경호선사는 자신이 불문한 이후에 겪은 수많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산사에도 몇 번이나 흥망성쇠를 발목한다. 이거는 경호선사 자신이 자기가 승려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호수에 들어가서 고요의 형상을 잊어버리고는 이건 경호선사고, 밝은 해가 안개에 가려서 그 흰빛을 가리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전봉준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성주 개공의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인간의 흥망성쇠에 빗대서 설하고 있는 선지식 경호는 그것이 경호선사의 바른 안목일 뿐이고, 그러나 지금 비록 깊은 가을이라고 있지만 거기에는 고목나무에는 어느덧 봄 소식을 머물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것을 경호사가 말하고 있고, 이러한 인간사 흥망성쇠의 법칙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함께 있어도 하룻밤을 자고 나면 우리는 허연히 헤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봉준의 친척이 왔어도 결국 많이 같이 있지 못하고 또 간다는 얘기예요. 하룻밤 새에 우리는 헤어져야 할 인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런 2년 반사를 생각하면서 다 힘들으니까 어디서 맡기자, 추성에 맡기자 라고 하고 있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경계를 읊어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술에 취한 거, 깨는 거는 깰성, 이런 것을 세상의 이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 다 바라보면 안 되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술멍. 뭐냐? 술멍을 때리면 되겠니? 세상의 이치를 취한 듯 바라보는 경호다운 선지식의 경계를 벌쓰네. 이건 추성에 맡기자겠으니까 술멍에 멍 때리자, 그런 얘기죠. 그리하여 뒷날 우리가 득한 살구권 약속을 했는데 그거는 바다구름에 막혀갖고 절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앞날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기 때문에 살구권 약속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화의 도파 심절은 우리 중생들이 그것을 바로 깨달아 인간사에 끄들리지 말고 바른 수행으로 자신의 경지처럼 생사를 초월함을 앓고 있다는데, 이거는 뻥이죠. 왜냐? 이것은 내가 2012년도에 경호선사 박사 1학기 들어갔을 때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교와 관계를 몰랐을 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깨우치는 소리를 알았는데 사실은 중생들을 깨우치는 소리가 아니라 경호선사가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지금 경호선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죠? 이렇게 흥망성쇠를 벗어난 참진 경계를 선지식 경호는 오늘도 하심심하여 주장자 짓고 정자에 오르르라고 성명경 스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죠. 그건 심심하기는 개뿔 심심해. 심심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밤을 어디서 얘들을 재울 것인가, 이 남쪽에서 온 이 떨거지들을 어디에 재울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정자에 올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정자가 뭔가를 알아보니까 바로 북문이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뒤에 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정자에 올라갔는데 남쪽에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을 마정이라고 표면에 찬하는 무리들을 경계하고 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죠. 이 삼수갑산으로 올 때.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장 1번의 뜻은 전봉준 장군으로 인해서 그렇게 왔던 거고, 또 전봉준 장군 때문에 경호선사가 일부러 사람들의 그거를 떠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뭐였다? 파락고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거북이가 호수에 들어갔다. 그렇지.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에 들어갔는데 이 거북이가 호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경호선사 서간문에도 써 있고, 또 경호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자신을 토끼가 살고 있는 그 토끼와 개순하고 방아를 찢고 있는 달 속으로 자기를 보내라, 이런 얘기야. 나를 달 속으로 보내면 그 달 속으로 토끼가 방아 찢고 있는 달 속으로 보내는 거를 거기서 철봉이라고 한답니다. 철봉. 근데 철봉은 또 은둔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서간문 다시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하겠지만 어쨌든 경호선사가 자기 자신을 지금 거북이로 위장해서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다리 다친 거북이가 달아나지 못한다, 막 그런 뜻을 갖고 다시 또 이걸 쓰는 시가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밝은 해가 안개에 가려서 그 흰 빛을 제대로 가리기에는 진실로 어려우니까 세상사 진실에 왜곡된 채 흘러온 오늘의 현실이 경호선사가 말 못하는 벙어리 된 가슴이죠. 그러나 깊은 가을에 고목나무에다 푸른 빛이 머금을 보니까 봄 소식이 다시 올 거라는 경호의 봄날도 이 긴 겨울이 지나면 다시 오리라 믿어본다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나 지금 함께 있으지만 이 떨거지들이 내일이면은 하룻밤을 자고 다 헤어져요. 여기서 인생사 누구나 하룻밤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걸 몰랐죠. 이 떨거지가 온 줄을. 그래서 사실은 같이 온 남녀계의 친척들이 하룻밤 자면은 우리가 헤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 슬픈 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들을 만나니까, 친척들을 만나니까 모처럼 뭐를 하고 싶어요? 회포를 풀고 싶고 또 지난 이야기들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도 끄집어냈어. 염내라는 것은 일부러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 지난 날들을 끄집어내갖고 만사를 생각해 보니까 그 날들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그냥 추상에 맡기자, 덮자, 이런 얘기요. 술멍이나 때리고 말자 해갖고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고, 우리가 뒷날에 굳게 살굽고 피는 날 만나자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디에 가려서, 운해에 가려서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있고, 지금 일본 놈들이 침략 속에서 우리가 풍전등화 같은 하루하루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그 약속을 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현실은 너무나 운의 바다에 가려가지고 그거를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너무 슬퍼가지고 주장자를 들고 문을 나서가지고 허공에다가 주장자를 휘휘 저어보면서 오늘 밤에 이들은 어디가 좋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어디 정자에가 올라가고 싶다 했는데, 정자에 올라가 보니까 마침 보여요. 이게 북문로랬죠. 예, 북문로에 올라가니까 누가 보이더라? 박신의 집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북문로를 이제 박신의 집을 가려고 내려가가지고 그 떨거지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북문로 박씨 집을 찾아가게 되는, 예,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일단 경호선사가 이거는 주장자를 들고 나갔다가 그 북문로에 올라서 그거를 보고 다시 이제 그 서당으로 내려와가지고, 서당에는 누가 있어요?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곤해. 그래서 도둑을 풀는다고 전부 다 퍼질러 차요. 전부 다. 에?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두드러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 그래서 그 시가 다음 시가 또 이어져요. 그래서 이어지고 있어요. 북문 밖으로 출북문 외에 방문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네 집을? 박사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출북문 외방 박사 가로 열고 포산 소산 매은 동해,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남쪽에서 온 포산이하고 소산이하고 매은이하고를 데리고 같이 다시 이제 이 박씨 집을 북문 밖에 있는 아까 북문에 올라가서 봤죠? 그래서 생각이 문득 났어요. 옳았구나. 박씨네 집에 가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박씨네 집에를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포산 소산 매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름보다는 트릭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즉 여기도 박씨네 집도 마찬가지예요. 경호선사가 주로 이름을 밝히는데 절대 이름을 안 밝히는 집이 있죠. 여기 숨어서 재우는 집. 이 집은 그냥 박사라고만 해갖고 이름을 안 밝혀요. 왜?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이거 씻었다가 걸리면은 그냥 박사도 채워줬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남쪽에서 온 사람도 호산이 소산이 매은이라고 하는데 북쪽에는 이런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트릭으로 좀 급조해서 만든 위장술 이름이 좀 뽀송뽀송 풍기잖아요. 왜냐? 호산이 소산이 매은이가 보여.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 박씨네 집을 찾아가서 오늘 밤 하루 신세를 져요. 왜냐? 경호선사네 집은 말 그대로 코딱지만한 그냥 단칸방이에요. 근데 거기가 뭐 서당이랍시고 낮에는 서당으로 변신해갖고 어린 학童들을 공부를 가르치다가 밤이 돼서 애들이 다 가버리면 혼자 거기서 잠자고 먹고 하는, 예, 그런 곳이라, 숙식을 해결하는 곳이라 세 사람들이 다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을 누구네 집에 데리고 갔어요? 박씨네 집에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예요. 이 시가 슬픈 시죠. 북문 외방 박사 호산 소산 매은 동해 겠죠. 북문 밖으로 박씨 집을 찾아가다. 키불령고 추성년이요 안풍리그 고성변이로다. 천리유북내 우인이 구추망야 정서연이로구나. 기불령고 취성년. 기 버릴 기자잖아요. 버려 떨쳐버렸네. 떨쳐. 우리가 이거 불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스님들 이렇게 뭐 들고 있는 그 뭐요 그거 털이개 같은 거, 먼지 털이개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든 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떨쳐낸다 해갖고 그 불 떨칠 불자인데, 온갖 영고 세월, 흥망성쇠의 영고의 세월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내가 취한 채로 해를 보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취성년이고, 의사가 여기서는 취성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귀애를 보낸다고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송년년이라고 하죠. 송년년. 나귀 여자 당나귀 여자죠. 송년년을 보내고
여기서는 추석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풍리고 고성변이라. 바위에 단풍나무가 있고 그 울타리는 국화꽃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곳은 옛 성변이다 이런 말이에요. 옛 성은 고성 강계읍성이고요. 그 주변에 강계읍성 주변이 이렇게 바위에는 단풍나무 있고 울타리에는 국화꽃이 펴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말해요? 완전한 가을인 거죠. 완전한 가을. 단풍나무와 국화가 등장했으니까. 그랬는데 천리봉래 우이라 천리길에서 경허선사는 멀면 천리, 작으면 500리. 그래서 500리를 반천리라고 하죠. 반천리길에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장함에서 서울을 우리는 반천리라고 하고 경허선사가 따질 때 멀면 천리, 안 멀면 500리, 반천리라고 해요. 그래서 유붕래, 유분이 자원붕래하니 불령여로와 그 어디서 나오죠? 맹자에서, 그죠? 유분이 자원붕래하니 불령여로와 그 나오는 게 멀리서 벗이 찾아오니 어찌 기쁘지 않은가 그 나오죠? 그게 그 소리 같아요. 그래서 자원이 왔어. 누가? 천리 밖에서 벗이 어떻게 왔어요? 우연히 왔어요. 천리박 너희들이. 너희 자잖아요. 그러니까 천리박 너희들이 여기서 이 자는 3명이나 되니까 너희라고 하겠죠. 그래서 천리 밖에서 벗들이 우연히 찾아왔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뭐래요? 찾아왔는데 끝까지 들어봐야죠. 왔는데 지금 불안하죠. 어디다 재울까? 그래서 경허선사가 뭐라고 말해요? 구추망야 정소연이라. 가을에 9월달에 가을이 망야 들판을 바라보니까 8월 15일 날 추석이 지나서 이 사람 내가 9월달에 온 거예요. 그래서 9월에 들판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별을 베가지고 그게 을씨년스러워 안 을씨년스러워? 을씨년스럽죠. 가을의 들녘이 9월에 바라보는 가을의 들녘이 청령 허젓하고 여기 정은 정령이란 소리예요. 정의 정직하게 이렇게 해서 딱 이런 얘기죠. 소연하구나. 허젓하고 쓸쓸하구나. 허젓할 소, 허젓하고 쓸쓸할 소 하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가을에 별을 베고 난 그 가을 풍경이 가을 들녘의 풍경은 쓸쓸하고 허젓해요. 실제로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누구네 집을 갔어요? 박씨네 집을 갔죠. 근데 박씨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방수 헌창 심세경이요. 격강 인마 석양천이로구나. 산내진연 감소순이 하처 청상키 일면이로다. 방수 그 숲풀 주변에 헌창 그러니까 뭐야? 헌은 이거는 이거 뭐야? 처마 헌자잖아요. 창은 그 처마에 있는 창, 그 창자예요. 그래서 그 처마에 있는 창이 가려져 있어요. 숲풀로 가려져 있는 처마의 창에 심세경이라 이런 얘기야. 아주 깊은 요새와 같은 경치를 보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숨기에 딱 좋다 안 좋다? 무지하게 좋더라 이런 얘기예요. 처마 밑에 창이 있는데 그 창 하나가 불을 켜면 보여요 안 보여요? 멀리서 보면은 창에 불이 보여요. 그런데 이 창이 뭘로 가려져 있더라? 나무로 가려져 있더라 말이야. 나무 숲풀로. 그래서 아주 숨기에는 요새로서 딱이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는 가운데 슬픈 시죠 이게. 그러는 가운데에 격강 인마 석양천이로구나. 격 강가를 사이에 두고 이 강은 동로강이겠죠. 그 강을 사이에 두었는데도 그 강 너머에서 입맛소리가 들려요. 입맛소리가 뭐죠? 옛날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산천리 강산을 입마 그 말을 헌병기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방맹이 같은 걸 차고 큰 장독칼을 차고 권총을 끼고 이러면서 그 말이 말발굽 소리가 따가닥따가닥따가닥 누구 잡으러 가? 독립군 잡으러 가지 이 썩을 놈들이. 잡으러 가 맞아. 독립군 잡으러 가. 그래가지고 막 이걸 저거 이래 하고 막 가면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우리 민초들은 다 숨어버려. 그 소리가 저 강가에 넘어서까지 이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해가 뉘어뉘고 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한바탕 자고 났더니 이제 해가 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그 석양 하늘에 그냥 쩌렁쩌렁 울리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경호선사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안 해요? 저 입맛소리는 다 일본 놈들 입맛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남쪽에 전봉준 친척들이 왔더라라는, 그러니까 도둑놈이 재발저린다는 게 바로 이 소리죠. 그러니까 도둑놈이 재발저리는 것처럼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래서 입맛소리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경호선사가. 그러면서 또 뭐라 해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말하자면. 멀리서 들리는데 마치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고. 산내진영 감소수요. 산대 그 레는 끌어다가 이런 말이에요. 진년 세속의 인연을 끌어다가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것저것 셈해보고 계산해 보니까 왜 진년이 나왔죠? 띠끌의 인연이니까. 지금 이거 온 세 사람이 띠끌 인연이야? 이 세 사람이 띠끌 인연이에요. 세속 인연이니까. 그래서 저런 이 사람들이가 왔길래 또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겠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때는 말이지 저때는 말이지 무엇이 어쩌고 해서 가슴이 철, 이런 얘기를 다 끌어다가 계산해 보니까 이것들은 감이 뭐야, 어떻게 되더라, 머리를 극적이게 되더라, 이런 말이지. 소자는 긁을 소자니까 머리를 극적이게 되는 것밖에는 없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이 감자는 무슨 감자죠? 견딜 감자. 참원에다 견디다. 그냥 참고 지난 일들을 진년들을 다 참고 머리를만 극적이는 걸로 어쩔 수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히 머리를 극적이고 있더라, 이 말이야. 참고 견딜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처 청산기 일면이라, 어느 곳에서 어느 곳 청산에서, 지금 청산이랍시고 얘가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깊은 곳이라고 왔는데 보통 청산은 희망적인 곳이에요, 다. 그런데 청산이라고 여기에서 왔는데 강 너머에 입맛소리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을 과연 가야, 어느 곳 청산을 가야 감히 일면, 한소콤, 눈 잠깐, 한숨을, 이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붙일 기자나잖아. 그러니까 눈 한숨 어디다가 붙이겠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 침상에다가 이 목침 비고 어떻게 눈을 잠깐 붙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그 남쪽에서 온 그 세 명의 인연들에게 부디 뭐하기를, 편한 잠을 자기를 경호선사가 바라면서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출북문 외방 포산소산 매은 통해다, 이런 얘기지. 온갖 연고 떨쳐버리고 취한 채로 세월을 보냈어요. 누가? 경호선사가 추석년을 보내고 있죠. 파위에 난 단풍잎과 울타리에서 국화가 피었는데 그것은 옛성, 고성, 그 교성이 어디죠? 한계읍성 주변에 많이 피어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천리 밖에서 벗이 붕어가 뜻밖의 찾아왔어요.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9월에 바라보는 가을 풍경을 보니까 심란해졌어, 경호선사가. 그래서 정령 호젓하고 쓸쓸해 보이는구나. 왜? 어디 가서 채워야 되는데 채울 데가 마땅치 않고 불안해. 남쪽 사람이 한꺼번에 오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죠. 나무숲에 가린 처마에 창은 그 깊은 요새의 경계처럼 아주 숨기가 좋더라, 이런 얘기야. 처마를 가려버렸으니까 나무숲이. 그런데 강 건너 입맛소리가 석양하늘에서 저렁저렁 울려 퍼지니까 경호선사가 가슴이 철렁해요. 혹시 우리를 잡으러 왔나? 세속 인연을 짚어보라 하니까 머리만 이렇게 견디면서 이 슬픈 인연을 끄집어냈는데 견디면서 우리 머리만 극적이게 되는데, 이들이 청산 어느 곳에서 한소콤 잠을 깊이라도 한 잠이라도 들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 시를 지금 쓰고 있죠, 경호선사가. 경호는 지난날 자신의 온갖 연고를 다 떨쳐버리고 뭐한 채 보내고 있어요. 취성년을 보내고 있죠. 취한 채 버리고 있는데 북방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취한 듯 깬 듯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파위에 난 단풍과 국화가 너무나 예뻐. 강계읍성 북문 밖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경호선사가 강계읍성에 와가지고 북문 밖에 있는 누구를, 박씨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천리 밖에서 보시 오인이 찾아왔는데
여기 박씨는 누구인지는 절대 안 밝혀요. 밝히면은 박씨도 죽어요. 그래서 경호를 찾아온 남녘손도 절대 안 밝혀요. 이름도 뻥으로 뭐라고 써요? 소산이, 배산이, 매은이, 포산이 이렇게 썼죠. 그래서 여기는 남녘에서 경호를 찾아온 친지거나 승려죠. 누군지 안 밝히죠. 그래서 경호의 대부분의 시에서 경호가 남녀의 거리를 천리라 그러고 남쪽은 천리라 그러고 가까우면은 100리, 500리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천리 밖에서 왔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9월을 바라보는 그 어디요? 가을 들녘이 아주 심란해 보여. 왜? 지금 속 시끄러졌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지도 마땅치 않고 또 혹시 저 입맛소리가 경호선사를 잡으러 오는가 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경호선사는 당장 그 멀리서 남녘에서 온 이 객들을 오늘 밤에 어디에 채울 것인가 걱정이 돼갖고 어느 청산에 가가지고 이들을 잠들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죠. 그런데 경호선사가 이런 온갖의 그 연고의 세월들을 한순간에 떨쳐버리고 내가 허취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또 강계읍성에 오른 경호의 눈에는 뭐가 주변에 비친 풍경이 바위에 난 풍경, 단풍과 그 다음에 울타리가 국화꽃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뭐를 말해주고 있죠? 깊은 가을이다. 근데 때는 천리 밖에서 벗이 우연히 찾아왔어요. 연락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참담한 심정을 바라보니까 가을에 들녘의 벌판이 정녕 어떻게 돼요? 호젓하고 쓸쓸하게만 하더라 해가지고 자신의 감회를 지금 적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숲에 누구네 집? 누구네 집이에요? 박씨네 집이죠. 박씨네 집이 딱이요? 나무숲에 가린 청 밑에 창이 싹 가려주니까 밤에 불을 켜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거 정말 깊은 요새의 경계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 사이에 강 건너 입맛소리가 들리니까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려가지고 석양에 있는 천지를 진동하고 있어요. 당신 눈에 그렇게 당신 귀에 그렇게 들렸겠죠. 그래서 석양 하늘에 울려 퍼지는구나. 이들과의 세속 인연을 떠듬떠듬 계산해 보니까 더 이상 아주 감내해야 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머리를 굽적굽적 하는 걸 밖에 다른 할 일이 없고 오늘 밤에 나는 이들을 청산 어느 곳에서 잠들게 만들 것인가라는 경호선사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경호선사는 남쪽에 온 이 친척들의 방문이 반가워 안 반가워? 물론 반갑지. 그런데 또 걱정이 산더미겠죠. 왜? 이들을 못 따져. 왜? 경호선사 방이 한 칸뿐인데 그래서 이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싶지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청산을 찾아 헤매다가 지금 박씨 집에다가 맡겨놓고 왔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마음이 괴로워요. 그게 끝이야? 호호호호. 이게 끝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꽃은 붉고 꽃은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조금 일찍 끝났네. 그래서 이건 하나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요 뒤에 있는 시는 경호선사가 이제 이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쓴 시가 되겠죠. 그래서 제목은 화홍초비인데 말은 화홍초비죠.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뜻이 숨어 있어요. 일단 시가 새로 시작되니까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라주세요. 입에 따발총을 대고 했더니 엄청 일찍 끝났으니 따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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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그냥 완전히.